명령어를 조금만 살펴볼까요? 제가 박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에디트 폴리 보시면 벌텍스가 있고 엣지가 있고 보더가 있고 폴리곤이 있고 엘리먼트가 있고. 먼저 벌텍스로 가볼까요? 여기 싱크가 있고 글루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보긴 조금 어렵긴 할 건데, 선택하고 싱크 그러면 여기선 안 나오네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리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벌텍스를 리무브 합니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리트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면이 직접 닿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리무브 하면은 딜리트 하는 경우랑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여기 모서리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를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있네요. 선택하고 제가 브레이크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들은, 자, 이런 식으로 점이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끊어지는 효과, 이걸 브레이크 효과라고 하죠. 자, 브레이크를 해봤습니다. 브레이크도 한번 해보시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붙일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밑에 웨일드라고 있습니다. 이 웨일드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자, 브레이크 했습니다. 점 선택하고 브레이크,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선택하고 웨일드 누르면 붙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개는 조금 띄워놨단 말이죠. 두 개 조금 띄워놨어요. 여기 웨일드 버튼 오른편에 세팅 값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m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게 보이고, 중요한 건 비포 애프터를 읽어보세요. 비포 9개였는데 웨일드 하고 나서 8개가 됩니다 라고 비포 애프터가 나옵니다. 이 승인 버튼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웨일드 됩니다. 선택하고 제가 또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갔겠죠. 자, 웨일드 버튼 밑에 타겟 웨일드라고 있습니다. 정점 선택해서 클릭해서 클릭, 그럼 웨일드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네요. 점을 돌출시키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돌출하게 되면 점이 이렇게 돌출이 돼요. 점이 돌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또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오른편에 세팅 값이 있어요. 이 세팅 값을 가지고 돌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폭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높이와 폭을 자유롭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돌출해 보시죠. 그 아래 보면 챔퍼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챔퍼요? 못따기 기능이죠? 이렇게 못따기가 되네요. 자, 못따기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쭉 드래그해서 위치를 지정해주면 이와 같이 못따기가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팅 값을 이용해서 퍼지는 범위, 그 다음에 정점이 들어간 개수, 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 버텍스가 많으면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네요. 필렛 같은 기능이군요. 온폭하게 할지 블록하게 할지. 요 정점의 개수가 있어야만 얘가 효과가 나오겠군요. 정점이 없으면 효과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이게 필렛입니다. 이게 챔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스피어를 그렸습니다. 자, 스피어를 그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높낮이 차이가 나죠. 스피어에는 여기 베이스 투 피벗이 있어요. 이 베이스 투 피벗을 누르시면 위치 똑같아집니다. 선택하고 에디트 폴리, 자, 볼텍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이드, 언하이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점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글로우가 확대입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 점을 중심으로 확대돼서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생크는 백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걸 중심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그러면 확대돼서 선택이 되고요. 생크는 백이 선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플랜을 하나 만들 겁니다. 플랜이요, 평면이요. 제가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 플랜은 말 그대로 평면이에요. 여기 세그먼트를 늘려보죠. 세그먼트 한 10개. 자, 10개. 아니, 그냥 과감하게 100개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개씩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에디트 폴리, 벌텍스에 보면은요, 여기 있네요.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항목이 항상 꺼져 있을 거예요. 이 소프트 셀렉션은 에디트 스플라인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디트 스플라인은 굳이 쓸 필요 없고, 여기 에디터블 폴리에서 벌텍스에서 쓰는데, 여기 유즈 소프트 셀렉션을 체크해야만 됩니다. 보면은 여기 팔로프가 있고 핀치가 있고 버블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팔로프예요. 이 팔로프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라지는 범위 또는 사라지는 방향을 팔로프라고 해요. 요거 스케치업에서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 핫스풋 저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저기 스포트라이트에 이 핫스폿이라는 말이 나와요. 핫스폿, 팔로프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팔로프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mm가 범위다.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해 보면 20mm 안쪽으로 쭈루룩 선택이 되는 거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그러니까 장력값이 멀어진 겁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장력값으로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핀치를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될 수도 있고 볼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핀치 값을 조정해서 이 장력값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버블은 요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핀치는 요 정상 부분에 대한 거고 버블은 이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제가 얘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50. 그럼 범위가 더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Z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 그래프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다른 쪽도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도 선택해서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지형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뭐 20으로 바꾼 다음에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범위를 가지고 조절해주면 이렇게 지형이 금방 만들어져요. 소프트 셀렉션은 이처럼 장력값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나면 얘가 장력값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장력값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된단 말이죠. 선택이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은 끄고 써요.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런 장력값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모델링을 하는데 장력값이 필요하던가요? 아니잖아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소프트 셀렉션을 끄고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엔 엣지로 넘어가 볼까요? 에디트 폴리 엣지 모서리입니다. 인서트 벌텍스도 있네요. 정점 추가하기. 그러면 클릭하면 정점이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점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처럼 정점이 추가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리무브 있네요. 리무브가 있고 스플릿이 있네요. 스플릿은 나누기란 뜻인데 모서리를 여기다 놓고 스플릿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하나만 스플릿이 안되네요. 리무브는 모서리 제거니까 이렇게 제거가 돼요. 스플릿은 모르겠네요. 자, 익스트루드 모서리 돌출입니다. 아까처럼 벌텍스처럼 모서리가 이와 같이 돌출이 됩니다.
자, 모서리 돌출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브릿지라는 게 있네요. 두 개 연결하면 이렇게 브릿지가 만들어지네요.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보더입니다. 보더 하기 전에 구멍을 하나 내놓죠. 자, 구멍을 하나 내볼까요? 자, 이렇게 면이 없이 구멍 난 걸 보더라고 합니다. 보더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딱 생겨요. 여기도 거의 명령은 비슷합니다. 여긴 재밌네요. 익스트루드가 있네요. 자,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돌출됩니다. 돌출되고요. 네, 높이가 이렇게 지정이 되네요. 각도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챔퍼도 있네요. 대다감하네. 자, 다시. 여기는 잘 안 되나 보네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캡이 있네요. 뚜껑.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반대쪽도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러면 되나? 안 되려나?
안 될 수도 있겠군요. 브릿지 연결하기입니다. 제가 얘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해 놓죠. 이렇게 Z방향으로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어태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태치 해 보시죠. 그럼 보시면 엘리먼트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때 보더입니다. 여기 첫 보더를 얘하고 얘 두 개 선택한 다음에 브릿지로 누르면 연결이 되겠죠. 계속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 엣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죠. 자, 브릿지 첫 번째 보더에서 두 번째 보더로 연결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생각보다 얘를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 있네요. 테두리네요. 이렇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요거 아웃라인. 베벨도 있네요. 돌출을 하는데 줄어드는 거죠. 아웃라인은 그냥 면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걸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벨은 돌출하고 나서 줄어듭니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루드하고 아웃라인이 합쳐진 게 결국은 베벨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인셋도 있네요. 인셋입니다. 그 안쪽으로, 면 안쪽으로 이렇게 테두리 주는 거, 인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옵셋 명령어가 바로 인셋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셋.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보더로 다 열려 있는데요. 자, 보더를 선택하고 캠 누르면 이렇게 뚜껑이 싹 닫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보더죠. 캡을 누르면 뚜껑이 닫힙니다. 자, 위아래 뚜껑을 닫아 보시죠. 브릿지네요. 면을 클릭하고 그 다음 면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면을 연결해 줍니다. 보더는 혹은 모서리끼리 연결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플립이라는 명령어가 있네요. 면 뒤집기요. 이렇게 검정색 면이 나오게끔 면 뒤집는 명령어가 플립이 될 거고요. 자,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크리에이트나 크리에이트는 면을 만들 때 쓰는 거겠죠.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콜랩스라는 게 있습니다. 합치기란 뜻인데, 제가 면을 이렇게 선택하고 면들을 선택하고 콜랩스를 누르면 어디 갔나요? 면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웨일드 되는 게 아니고 딱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 어태치 디태치 있고요. 여기 스플릿은 했고, 네, 나머지는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 그 다음 엘리먼트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겠네요. 엘리먼트에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에디트 폴리에 대한 명령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요, 에디트 폴리하고 에디터블 폴리하고 조금 달라요. 에디터블 폴리로 들어가면 여기만의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들어가면 여기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넘스 서브디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얘가 장력값에 의해서 면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곡선으로 바뀌는 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어저께 한번 해봤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얼굴 같은 거 했을 때 유주 넘스로 체크해 놓으면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린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 머그컵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머그컵을 만들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캡 세그먼트도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만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명령어를 배웠으니까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사이드는 한 요 정도. 네.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일단 모서리부터 좀 어떻게 해보자고요. 선택하고 엣지를 이용해서 자, 지워봤습니다. 리무브 한 거죠. 모서리를 쭉 선택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제가 리무브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스케일로 조절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갑니다. 폴리곤에 가면 익스트루드 있었죠? 얘를 익스트루드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밀어 넣을 때 여기 레프트나 프론트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 뒤집어서 여기도 조금만 익스트루드 해보자고요. 이렇게 조금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벽체, 여기가 바닥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근데 신경 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머그컵에 손잡이가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손잡이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이만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벌텍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벌텍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여기는 조금 더 낮춰보고요. 그러면 손잡이 부분이 이만큼 좀 충분히 커지겠군요. 자, 손잡이 부분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면을 찾아보자고요. 보도로 선택을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선택해보면 어딘지 금방 체크됩니다. 여기하고 여기라는 걸 우린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엣지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엣지 또는 보더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폴리곤에서 뽑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그 중에 일단 오늘은 폴리곤을 한번 이번에는 폴리곤을 써보도록 하죠.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자, 두 개 동시에 선택했으니까 동시에 나오겠네요. 얘를 몇 번에, 얘를 얼마만한 크기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한 번, 두 번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두 번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면과 여기 면을 브릿지로 연결해서 닫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은 로테이트를 하시면 돼요.
이제 벌텍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앵글 스냅을 쓰세요.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로테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30도씩 로테이트를 했습니다.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일단 로테이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보세요. 저는 대략 이 마디가 비슷할 만큼 옮겨놨어요. 이 마디가 비슷하다고 느껴질 만큼 고를 정도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옮겨보시죠. 마디가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옮겨보세요. 마지막은 우리 조금 아까 봤어요. 브릿지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브릿지로 드래그 쭉, 어이구 이건 베벨이고, 브릿지로 연결해 주시면 네, 금방 머그컵의 손잡이가 만들어지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한번 해보시죠. 문제는 손잡이 부분에 이 부분에 스텝이 없어요. 마디가 적은 거죠. 스텝이 적어서 사실상 얘네들은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여기 테두리하고 모서리들을 더 선택해서 베벨이래. 챔퍼를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챔퍼를 줘서 모서리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번엔 라인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그릴 겁니다. 제가 적당히 이렇게 그렸고요. 스무스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손잡이에 완만한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면 이 선의 위치가 요 라인 XY면에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얘를 XY면에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선이랑 일치가 된 겁니다. 혹시 멀리 떨어지더라도 이걸 찾아서 끌고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에디트 폴리의 폴리곤. 자, 선택을 해보죠. 여기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선택해 보시죠. 어떤 걸 보냐면은요, 여기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이요. 폴리곤에 보시면, 여기 폴리곤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따라서 돌출하기. 그래서 이 선을 클릭해주면 스플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방향이 반대로 갔네요. 자, 왜 반대로 갔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퍼스트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로 갔단 말이죠. 그럼 아래쪽에다 놓고 메이크 퍼스트. 자, 오류가 나면 왜 오류가 났는지, 어디서 오류 났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extrude along spline. 네,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네요. 제가 돌출해서 만든 거하고 스플라인을 따라 만든 거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 이 선의 위치가 여기가 퍼스트일 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가야 되는 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이크 퍼스트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거꾸로 반대로 작용해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가 모델링을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라인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뭐만 바꿔주면 돼요? 메이크 퍼스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열려있다. 여기고 이거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해결해주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두 개 폴리건을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여기 두 개의 폴리건을 동시에 선택하고 브릿지로 연결을 해줘도 괜찮고,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벌텍스 가서 타겟 웨일드로 연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웨일드가 여기 있네요. 타겟 웨일드로. 자,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면이 있으니까. 자, 면 지우고, 자, 타겟 웨일드를 써볼까요? 자, 타겟 웨일드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웨일드를 하셔도 좋고 타겟 웨일드를 쓰셔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끝까지 안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끝단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메쉬 스무스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아까 넘스라는 거 있었죠. 그 넘스를 주려고 여기 딱 보니까 에디트 폴리에는 넘스가 없어요. 에디트 폴리에는 유즈 넘스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못 주나요? 얘를 에디터블 폴리로 바꿀까요? 그러지 말고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시면 메쉬 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메쉬 스무스 여기 있네요. 메쉬 스무스를 주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서브 디비전, 즉 분할 방식에 보시면 넘스가 있고 클래식이 있고 쿼드 아웃풋이 있습니다. 클래식은 옛날 방식으로 모서리를 쪼개주는 겁니다. 여기 인터폴레이션을 주면 모서리가 많이 이렇게 쪼개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클래식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쿼드 아웃풋, 얘가 이제 넙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스라고 있을 겁니다. 넘스하고 쿼드 아웃풋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인터폴레이션을 주면 부드럽기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클래식을 주시거나 아니면 쿼드 아웃풋이나 넘스를 주시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 같으면은 쿼드 아웃풋을 활용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오네요. 만약에 제가 여기 넘스를 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은 되게 뾰족하게 됐잖아요. 여기다가 에디트 폴리를 또 줍니다. 에디트 폴리 또 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뭐 엣지도 좋고 뭐 폴리건도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게 뭐냐면
네, 여기 있네요. 슬라이스 플랜이요. 슬라이스 플랜을 이용하면, 자, 이런 부분에다가 제가 슬라이스 플랜을 주면 여기 모서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엣지를 줘도 좋고 볼텍스를 줘도 좋고 여기에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슬라이스를 주면,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줘야 되겠다. 밑으로 내려볼까요? 여기에 슬라이스 플랜을 주고,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플랜, 보면 여기 모서리 부분이 틀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서리가 딱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각져 보이는 거 보이시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명령을 밑으로 내린 겁니다. 명령을 밑으로 내려서 슬라이스 플랜을 주는 겁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원래는 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여기가 이렇게 그냥 동글게 잡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슬라이스 플랜을 주면, 그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 바닥 부분이죠. 바닥 부분도 슬라이스 플랜. 그 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슬라이스를 한번 더 주는 거죠. 여러 번 나눠서 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모서리는 동그랗게 바뀌고, 이런 컵 입구나 끝쪽은 각져서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슬라이스 플랫 또는 슬라이스를 줘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조금 더 완성된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이 과제물은 옛날부터 했었던,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과제물들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만들라고 해요.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라고 가리킵니다. 높이는 한 3개 정도고 사이드는 7개, 이렇게요. 사이드 7개에 캡 세그먼트 2개, 하이트 세그먼트 3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변기 있죠. 변기, 양변기라고 하죠. 그 양변기도 여기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기서 에디트 폴리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크기는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여기도 좀 이렇게 키워주시면 모양은 대략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이 앞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도 대략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왼쪽에서 보면 안쪽으로 그대로 스케일로 줄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로 줄여보시면 자, 동그란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 여기가 앞쪽. 그러니까 붙잡고 이동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쉽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안쪽으로 넣으면 되죠. 익스트루드 대신에 베벨을 쓰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모양이 이제 나오겠죠. 얘는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모습이 잡힌 모습이 만들어지겠네요. 전체적인 모습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생긴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 여기에다가 메쉬 스무스를 주든 어떤 작업을 해주든 그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슬라이스 플랜을 주면 큰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선들이 지금 삐뚤빼뚤하죠? 그건 이제 벌텍스가 삐뚤빼뚤해서 그런 거니까 이건 나중에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하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박스를 하나 그려보죠. 뭐 크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박스를 그리고요. 자, 에디트 폴리.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그려봤으니까 어떻게 그리나 이제 잘 보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린 것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슬라이스를 좀 줄 겁니다. 자, 커트로 모서리에서 자, 모서리 방향으로 이렇게 커트를 줄 겁니다. 그러면 벌텍스를 보면 자, 선들이 삐뚤빼뚤한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벌텍스를 보시면 자,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Y축 방향, X축 방향으로 또는 Y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 여기도 놓으면 자, 이렇게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어 넣으면 네, 동그란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더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크게 주면 더 크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3D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그려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해볼까요? 폴리곤 돌출. 이 폴리곤이 이 아래쪽으로 돌출하면서 줄어들고 양쪽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셋이나 베벨을 써볼까 합니다. 베벨은 돌출하고 크기를 줄어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인셋은 이렇게 그냥 테두리만 준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베벨입니다. 조금 내보내서 안쪽으로 줄어들게 하고, 자, 위치가 뒤쪽이 정렬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베벨 줄어들고 다시 뒤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뒤쪽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베벨. 자, 마지막으로 뒤에다 놓으면 자,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때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줄여 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벌텍스를 이용하셔도 좋겠고,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벌텍스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 나가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둥근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 위쪽의 모습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셋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쪽에 인셋을 제가 이렇게 조금만 써봤습니다. 자, 벌텍스를 써보죠. 이 부분의 벌텍스가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이만큼. 그래야 여기가 이제 세면기 부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모서리를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여기 다른 데는 모서리가 충분한데 여기는 모서리가 몇 개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뭘로 들어가냐면 엣지로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벌텍스를 줄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다 하나, 여기도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정점을 넣었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얘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네요. 이거 스케일로 줄여주면 위치는 대충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선과 요선을 좀 없애보고 싶어요. 리무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는 지워지는데 다른 다 지워지네요. 원래 안 지워지는데 일단 지웠습니다. 벌텍스도 그대로 있고요. 지워졌으니까 문제 되질 않는데 만약에 안 지워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돼요. 제가 이 부분 문제 이렇게 잡았고요. 만약에 안 지워지게 되면은 요 가운데다가 엣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다음 지금도 여기도 보면은 얘가 보면 이렇게 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도 똑같이 개별로 집어넣고 스케일로 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처음에는 뒤로 밉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베벨,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여기 보면 면 깨진 거 보이시나요? 왜 깨졌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점들이 이쪽에 와서 서로 이렇게 교차돼 버린 겁니다. 스케일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요 부분 있죠. 여기 얘네들. 자, 지금 괜찮죠? 근데 더 가면은 어떻게 돼요? 면이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피해 가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자, 벌텍스를 보도록 하죠. 이 부분입니다. 벌텍스 삐뚤빼뚤해요. 벌텍스가 삐뚤빼뚤합니다. 요거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삐뚤빼뚤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곡선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곡선진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 보던데 스케일로 줄여보자고요. 여기도 스케일로 좀 줄이고요. 그러면 자, 어떤가요? 아까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모델링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도 메시 스무스 주고 많이 깨지네요. 아까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줄 것 같고, 아까 여기서 지우면서 깨진 것 같아요. 면이. 여기는 면이 깨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뒤집고 이 부분이 내려와야죠. 여기도 처음에는 조금만 내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 벌텍스에서 그 다음에 스케일로 키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박스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랭슨이 한 30, 위드는 130, 하이트도 30. 다만 3개, 6개, 3개, 아니 3개, 7개, 3개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 여기 있죠. 얘를 익스트루드로 쭉 뽑아낼 겁니다. 요렇게요. 자, 뽑아내 보시죠. 이번엔 테두리만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로 줄이면 몸통이 원형으로 생기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프론트요. 프론트에서도 자,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 툴로 적당히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스케일로 조절해 주시고, 자, 너무했나?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폴리건으로 한 여기나 여기쯤, 자, 돌출을 2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2번. 자, 근데 돌출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벨로 해보세요. 돌출하고 줄어들고 돌출하고 줄어들고 베벨로 한번 올려보시죠. 벌텍스에서 여기
점의 모습을 조금만 움직여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등지느러비죠. 그죠? 등지느러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래서 이 등지느러비랑 같은 라인에 여기에다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네요. 두 개고요. 양쪽으로 두 개를 선택하고 배별로 조금 내보내고 줄어들고 다시 한번 조금 내보내고 줄어들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지느러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느러미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메쉬 스무스를 주시면 얘가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의 돌고래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다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라인을 그릴 겁니다. 근데 이거 라인을 그릴 때는요, 이렇게 길게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라인을 그리는데 조그맣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예,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크게, 움직임을 크게 해서 줄 건데, 많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요. 저는 이 메이저 라인을 수면이라고 생각하고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벌텍스는 스무스로 바꿨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움직여 놓으시면 네, 모양이 됩니다. 자,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퍼스트 포인트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움직여 보시죠. 물고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이 피봇의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 피봇의 위치를 따라서 쫓아가거든요. 이 피봇의 위치를 따라서 얘가 여기 쫓아가요. 이 피봇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피봇의 위치가 한 이쯤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하이어라키 있죠? 하이어라키에 피봇에 이펙트 피봇 온리를 놓고 얘를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갖다 놔도 되고 센터에다 놔도 되고 센터는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다 가져다 놨습니다. 자, 다시 끄시면 됩니다. 자, 피봇의 위치를 바꿔 보시죠. 모디파이에 보면 명령어가 두 개가 있어요.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위에 패스 디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WSM이라고 해서 월드 스페이스 모디피어라고 하는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오브젝트 스페이스에 들어가면 여기도 패스 디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OPQR 내려갔네요.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패스 디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패스 디폼을 주었습니다. WSM이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입니다. 뭐냐면은요, 여기 패스 디폼에 여기 none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누른 다음에 얘를 경로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경로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래 여기 퍼센트 있죠. 괜찮아요. 이 퍼센트를 움직이게 되면
퍼센트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그죠?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여기서 방향을 조절하시면 돼요. 자, 퍼센트 0에다 놓고 이렇게 X방향, Y방향, Z방향. 자, X방향에 플립을 놓게 되면 아니군요. X방향의 플립인데? 네. X방향에 플립을 놓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줘야 되는데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여기 로테이션이 있네요.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왔고요. 탑뷰에서 봤을 때 (90도네요) 90도 이렇게 패스 디폼 엑시스를 이용해서 XYZ를 바꾸고 그 다음 플립을 이용해서 방향을 다시 바꾸고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Y방향, Z방향 이렇게 X방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회전을 통해서 바꾸고 트위스트를 이용해서 꼬기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점프라든지 스트레치 우리는 스트레치 할 거니까 스트레치로 냅두시고요. 자, 퍼센테이지를 바꾸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카메라의 방향을 멀리서 놓고 보면 이렇게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점프해서 오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를 하나는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오토키를 누릅니다. 오토키는 애니메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0프레임에 있죠. 얘를 0프레임으로 고치면 안 될 거고 0.1프레임 네 0프레임 0프레임에다 놓고요. 이 마이너스 1프레임 그 다음에 쭉 움직인 다음에 얘를 100프레임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되죠. 여러 개를 그려서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카피를 하는 거죠. 얘가 똑같은 자리에서 돌아가서 그렇구나. 얘는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아유, 지우면 안 되지. 선택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패스 디폼 나오죠? WMS. 여기서 픽 패스를 통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얘 어딘가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Move to Pass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Move to Pass 눌러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 뒤집어진 상태로 옵니다. 방향을 맞춰보세요. X인지 Y인지 Z인지.
그 다음에 플립을 눌러서 방향 맞추고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방향 맞춰주시면 됩니다. 90도. 역시 똑같이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퍼센트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복제가 될 거예요. 얘도 복제가 안 되나? 네. 얘는 복제가 되네요. 굳이 자, 오토키 켜고 똑같이 0프레임에서 쭉 끌어다가 100프레임 그러면 애니메이션 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우리가 이동할 때 불편했던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자, 여기 이동 툴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폼 타입 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트랜스폼 타입 인이 나와요. 이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왼쪽은 이건 절대좌표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이쪽은 상대좌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각형은 절대점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점으로 이동해라 그러면 해당 위치만큼 딱 이동하게 됩니다. 스크린을 기준으로 현재 스크린에 XY가 있죠. 요 피봇의 XY를 기준으로 합니다. X로 100만큼 이동. 그러면 X로 100만큼 이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Y로 100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Y로 100만큼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프론트로 넘겨보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여기는 지금 Z방향이 안 나와 있고 여기는 Y방향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Y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Z방향으로 올라간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기준으로 이쪽은 절대좌표, 이쪽은 상대좌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움직임을 절대좌표나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절대좌표, 상대좌표가 나옵니다. 회전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얘를 회전하기 위해서 Z축으로 45도를 돌아가세요.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마이너스 45도. 자, Z축으로 45도 돌아가세요. 180도 돌리세요. 0도 돌려주세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상대좌표, 절대좌표를 활용해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에 보시면 X방향, Y방향, Z방향 이건 절대값이에요. 그죠? 이건 절대값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크린에서 퍼센테이지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스케일은 여기 보시면 유니폼 스케일과 넌 유니폼 스케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넌 유니폼으로 바꿔놓으면 X, Y, Z가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종종 쓰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커트를 줬습니다. 정점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커트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커트가 들어간 게 들어갔죠? 여기
정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정점이 약간 틀어져 있죠. 일직선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스케일을 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X방향이죠. 그러니까 X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X방향으로 0을 주면 그냥 위치가 0%니까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커트를 2번을 할 겁니다. 여기 절반쯤 해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점을 확인해 보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Y방향으로 0 주면 딱 일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보죠. 쭉 빼보죠. 자, 절반을 또 다시 커트. 선택하고, 자, X0, Y0. 자, 요렇게요.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등분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씩 틀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맞춰 보시죠. 그럼 이렇게 일직선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폴리곤을 가지고 제가 여기는 2번 돌출을 할 건데 익스트루드를 쓰셔도 좋고 베벨을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베벨을 쓸 겁니다. 이렇게 조금 나와서 약간 돌출, 조금 나와서, 자, 이렇게 제가 줄여봤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줄었네. 자,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이 라인에 맞추어서 여기도 이 라인에 맞추어서 주시면 돼요. 여기도 베벨로 끄집어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베벨로 나오면 이게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각자 나올 건데 한 번에 하고 싶어요. 이거 세팅 값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익스트루드에도 똑같이 있어요. 익스트루드나 베벨에도 똑같이 있는데 바로 요 값이에요. 요 값입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통틀어서 같이 이게 통틀어서 같이 얘가 면 따로따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면이 돌출된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돌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렇게요. 따로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면이 각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각자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에요. 얘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그룹으로, 이거 로컬로, 그 다음에 바이 폴리건입니다. 이 바이 폴리건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조금씩 다 끄집어 내놓고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이 폴리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더하기 키 누르고 더하기 키 누르고 승인. 그러면 원숭이 손바닥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